안녕하세요. 대동맥연구의 송석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동맥연구의 정혜석입니다. 교수님, 첫 회에 이어서 마지막 회를 저희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촬영 소감이 어떠세요? 촬영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끝내고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네요. 왜 촬영이 익숙하신 셀럽께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 가족이라 함은 그 방송에서 얘기하신 60명의 간호사 중 유일하게 안 싸우신 그분이십니까? 네. 예. 항상 생각하는 게 그 60명의 간호사 중에 안 싸우신 분이 한 2명 또는 3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조 증상 없이 예방하기 어려운 대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동맥류 자가 테스트랑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석 교수님, 우리가 대동맥류가 잘 생기는 유형군이 따로 있을까요? 그쵸. 대동맥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자, 그 다음에 고혈압 질환자입니다. 비흡연자에 대비해서 흡연자는 대동맥류 발생 위험이 5배나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의 유해 물질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풍선을 크게 불면 약해지는 것처럼 일부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고 결국은 터지게 되죠. 그 대동맥류와 고혈압의 연관성도 꽤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흡연과 마찬가지로 대동맥류 환자 보면은 한 열에 7, 8명은 다 고혈압을 갖고 계시거든요.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혈관 내 압력이 높다는 얘기여가지고 계속 높은 압력으로 동맥벽이 확장되고 그 벽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은 혈관이 얇아지고 결국 대동맥류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동맥류만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요. 원인이 되는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동맥류를 예방하려면은 혈압으로 유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이 습관 중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그리고 지방질이 높은 그런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되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유산소 운동 하셔라. 하루에 30분? 이 정도 하시면 사실은 엄청 좋은 거거든요. 운동을 하셔야 결국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예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 섭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체중과 허리둘레를 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하고 건강관리하고 콜레스테롤 낮춰라. 결국 이런 걸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청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진기를 해보면은 진단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대동맥류는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CT 검사입니다. CT라고 얘기하는 이 전선화 단층 촬영이 그 여러 가지 진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편한 방법입니다. 대동맥류의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심장 주변의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정결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작은 대동맥류, 한 3cm 정도밖에 안 되는 복부 대동맥류, 이런 것을 추적 검사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석 선생님, 혹시 CT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엑스레이, 우리 심플 엑스레이라고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해도 가슴이랑 복부 그냥 엑스레이는 찍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이 약간 볼록하게 음영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대동맥류가 조금 늘어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좌측인데 위쪽에 약간 음영이 보인다. 그러면 이건 대동맥류가 약간 늘어나 있는 게 아닌가. 대동맥궁이. 그리고 좌측 하단이 약간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행대동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 말고 검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대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다면
그 예방적 차원에서 주기적 초음파, 그다음에 CT 검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 통증 때문에 처음 발견한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5cm 이상이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증상이잖아요. 근데 7, 8cm까지 커져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을 가지고. 이게 7, 8cm까지 커지면 결국은 복강 내에 주변 장기를 누르게 되고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척추를 압박하게 되면은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MRI 찍고 복부대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형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가 복부대동맥류를 진단하고 보내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집에서 간단하게 대동맥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져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누우셔가지고 무릎을 양쪽 세우고 배에 힘을 빼고 손으로 자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두툼하게 뭐가 만져지는데 이게 맥박이다. 그러면 이거는 복부대동맥류가 늘어나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정희석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대동맥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리즈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오늘 셀럽과 같이 한 반나절은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기 예방과 빠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동맥류 질환을 알고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동맥류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릴 거고,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